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의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추세 매매의 아버지이자 모멘텀 투자의 대가입니다. 즉, 이 책은 추세 매매와 모멘텀 투자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제시 리버모어가 살아생전에 집필한 단 한 권의 책이라고 하니 꼭 읽어보실 것을 강추하겠습니다. 모든 주식의 고전들이 그렇듯 이 책 역시 다소 애매모호하고 중구난방식의 체계적이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만큼은 왜 이 사람이 추세 매매의 아버지인지, 왜 투자의 대가인지를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꼭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투자의 원칙, 2부는 투자의 기술, 3부는 투자의 원칙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다소 중구난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조정해서 어떠한 일정한 흐름, 체계에 맞게 요약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온라인 서점에서도 이와 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책 전반에 걸쳐서 지식과 참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먼저 조사하고 연구해야지 갖춰지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관련된 지식은 필수겠죠. 또한 간신기업의 재무상태, 연역, 생산 능력, 그리고 관련 업종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특히 업종의 경우에는 업종 전체를 바라보고 가장 유망한 업종에 유망주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순환되는 그러한 순환 매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시기에 어떤 업종이 떴으면 그 다음 시기에는 다른 업종이 뜨기 때문에 이런 업종별로 선도주를 순환 매매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약세나 하락 국면에 접어든 업종은 돌아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시 리버모어는 전쟁 중과 전쟁이 종료된 후에 업종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관련 전쟁 업종의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공공산업과 철도산업은 급락하게 되죠. 하지만 전쟁이 종료된 후에는 전쟁 관련 군수산업 등은 급락을 하게 되고요. 공공산업과 철도산업 등 전쟁 중에 급락했던 업종들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또 공공산업과 철도 등의 상황이 좋아지면은 이어서 이들이 장비를 투자하게 되고 따라서 장비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주도하는 업종과 그 업종의 선도주들을 순환 매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와 연구에서는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기록도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제시 리버모어는 주가 변동을 그날그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해석해서 앞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통찰력과 해석력,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뉴스와 지금의 주가 상황, 주가의 흐름과 거래량을 읽는 통찰력과 해석력이죠. 또한 이러한 모든 재반 지식들, 정보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 향방을 예측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와 연구의 일환으로서 주가 시세표에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오늘의 시가는 어제 종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약세인지 강세인지, 또 상승과 하락의 속도는 어떠한지, 매수자와 매도자는 누구인지, 이러한 장 흐름을 만들고 있는 소식은 무엇인지, 거래량은 어떤지 등등입니다. 이렇게 조사와 연구를 마쳤으면 이제 조용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측한 다음에 자신의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해서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를 해야겠죠. 또한 참을성 있게 투자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로 좋은 투자 기회는 1년에 한 4, 5차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오히려 주식을 공매도하고 경기가 나빠질 때 경기 침체에서는 주식을 매수해서 오래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 기회를 기다려야겠죠. 그가 말하는 시장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투자 기회를 기다릴 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야겠죠. 먼저 종목 수를 제한해서 그 제한된 종목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또 신고가는 다른 신고가, 계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목하고요. 저가주는 계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으니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르는 주식에 관심을 갖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일단 외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환점을 이용해서 흐름의 변화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 하락이 멈추고 상승하려고 하는 시점, 그 상승의 전환점을 확인하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야겠죠. 또한 주가가 조정될 때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투자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도 역시 참을성 있게 매수의 시점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신의 의견과 판단, 계획을 세우면 이 자신의 결정이 시장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주식 추세는 형성 전에는 크게 흔들리지만 일단 추세를 형성하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주식의 방향이 안정성에 들어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해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일찍 매수를 하면은 이는 매도를 부르고 계속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게 되면서 손해를 키우고요. 이는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와서 더 이상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했음에도 결국 손해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 와닿는 그런
뼈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참을성 있게 매수 시점을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한 가지 일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00만 달러짜리 실수를 했던 일화죠. 제시는 면화의 가격이 우상향할 것을 정확하게 예측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을성 부족으로 시장이 상승세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자 매도를 했고요. 다시 상승을 하자 또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 떨어지자 다시 매도를 반복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자신은 정확한 예측을 했음에도 결국 손해만 보고 마무리되었다며 참을성 있게 매수 시점을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죠. 제시 리버모어가 추천하는 매수 방법은 피라미딩 기법입니다. 처음에는 적당량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자신의 예상대로 올라가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식의 보유량을 늘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최초의 매수를 소액만 하고요. 그 소액을 한 다음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면 주식의 보유량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역시 참을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러한 피라미드 기법은 시장이 움직이는 초기에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하면은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고점이 돌파된 후에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라미딩 기법의 반대인 물타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은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판단이 옳아서 이익이 날 때 그러한 이익은 느긋하게 놔두라고 합니다. 성급하게 매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소폭의 조정이 오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보유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 조금 수상한 조정 같은 것이 나오면은 매도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바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런 후에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상이 없을 때 재진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손해가 나면은 바로 손절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판단과 주식이 다르게 갈 때는 손실이 없더라도 바로 매도하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시간 안에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전부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이익은 느긋하게 놔두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슈투드 베이커 주식이 30에서 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배당률이 33%나 되었고 바로 전해까지만 해도
151달러까지 갔던 주식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 주식이 이렇게 낮은 가격에 거래될 만한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제시는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이 가격대에서 수상한 대규모의 매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세였죠. 제시는 이러한 매수세가 내부 관계자들에 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40달러의 대량 매수를 시행합니다. 이 주가는 신고가를 2번이나 갱신을 하는 과정에 조금 조정들이 있었지만은 제시는 이 조정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신고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매우 수상한 하락 조짐이 보이자 전액 매도했습니다. 제시의 예측에 맞게 이 주식은 이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도 시점은 어느 이익이 소폭만 났는데 불안해서 매도하지 말고 이익은 느긋하게 놔두고 만약 손실이 나면 바로 손절하는 그러한 매도 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은 한 주에서 2주, 때로는 몇 개월가량 이어지는 중단기 투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익을 봤으면 그중 절반은 현금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석관 투자가님과 비슷한 생각이죠. 또한 제시 리버모어는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며 충분히 연구하고 또 심리적인 지식을 쌓아서 정신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라고 한 것이죠. 이상으로 제시 리버모어 투자의 원칙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